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실용수학 배워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착시랑 외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착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외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우리 같이 오늘도 배워보면서 이 1학기 마지막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하는 내용이 우리 지필평가, 그러니까 기말고사 최종 그 범위가 되고, 또 1학기 수업에서도 우리 오늘까지 배우는 걸로 이렇게 수업은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고, 우리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등교해서 수업을 들을 때는 조금 더 이것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고 이 시험 준비랑 그리고 나중에 활동할 그 준비까지도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일단 첫 번째로 착시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 착시 현상 많이 들어봤죠? 착시 현상, 그리고 뭐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뭐 사진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준비해 왔어요. 자, 몇 가지 예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착시인지, 그리고 이 착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또 이 착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보게 되는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이 착시 현상을 좀 이렇게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사진들을 몇 개 준비해 왔어요.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우리 저번에 원근법 배울 때랑 좀 비슷한 그림들 있죠. 자,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나는 그림이 있는데, 자, 사람이 3명 이렇게 서 있네요. 자, 근데 지금 사람 3명의 크기가 어떻게 보이나요? 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저기 맨 왼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 제일 작아 보이고, 이제 가운데로 갈수록 사람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한번 이게 진짜 이렇게 그림상에서 실제로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인가 한번 보려고 선생님이 네모칸을 쳐봤어요. 네모칸을 쳐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래도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모칸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자, 이 배경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지어보니까, 자, 이렇게 네모칸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있었던 그 사람 3명의 크기는 모두 다 같은 크기였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네모칸의 크기가 정말 똑같은 것인지 한번 확인하려면은 지금 잠깐 멈추고 이 화면에 이렇게 자가 있으면 이렇게 자로 한번 길이를 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예시도 하나 있었고, 자, 다음으로 볼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 같긴 한데, 그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주황 색깔 원을 중심으로 파란 색깔 원들이 이렇게 6개가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근데 주황 색깔 원의 크기가 어때 보이나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되게 커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표시를 해보고 이렇게 지워보니까 두 원도 크기가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볼 때는 큰 원에 둘러싸여 있는 애는 더 작아 보이고 작은 원에 둘러싸여 있는 애는 더 커 보였는데, 자, 이게 왜 생길까? 자, 그리고 이것은 착시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착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자,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정보, 그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래의 사물에 대해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얘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얘 색깔은 무엇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할 때, 자, 이것만 보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배치된 다른 것들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사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놓여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배경에 서 있죠?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림에 서 있죠. 자, 이렇게 원근법이 잘 표현된 그 배경 위에 서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크기가 다르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 그림, 그 원 그림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주황 색깔의 그 2개의 원은 이 크기가 원래 같았는데 우리가 왜 크기가 다른 걸로 인식했냐? 자, 바로 주변에 있는 그 파란 색깔 원들의 크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란 색깔 원이라는 주변의 정보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원, 그 크기만 딱 놔뒀을 때, 우리가 배경을 제거했을 때
아, 이제 비로소 이 둘은 같은 원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예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자, 우리 몇 가지 예시 한번 보고 이 착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몇 가지 예시 볼 건데, 자, 먼저 보니까 지금 되게 좀 어지러운 그런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이 그림 보니까, 자, 이 가로선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뭐 어떤 선은 올라가고 어떤 선은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보이는데, 자, 여기서 한번 배경을 제거해 볼게요. 배경을 제거하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평행한 선들이었다. 이렇게 딱 곧은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선들이었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곧은 선들이었는데 우리가 아까 좀 이상했던 그 직사각형들, 그런 무늬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보들 때문에 얘네들을 다르게 삐뚤빼뚤하게 인식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다른 예시로 우리가 색깔을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그 경우가 바로 이런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진 보니까, 이 그림 보니까 지금 A라는 구역과 B라는 구역이 있어요. 자, A라는 구역이랑 B라는 구역 색깔이 어떻게 보이나요? 자, A라는 구역이 조금 더 진해 보이고 B라는 구역은 상대적으로 좀 밝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제거하니까 둘은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어떤 그림자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걸 다 인식하고서 그림자라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인식하고서 우리가 이 색깔들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줬구나. 그래서 이런 외부의 정보들이 다 인식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 이런 착시가 발생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착시에는 또 다른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원래는 불가능한 도형인데, 원래는 불가능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도형인데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도 착시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그 예시도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계단 모양을 보니까 이 계단에는 지금 겉보기에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점을 찍어 놓고 우리 한쪽으로 한 바퀴 계속 돈다라고 할 때, 자,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려면 내려가야겠죠.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바퀴 이제 돌아갈 거니까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는데 우린 내려가기만 했는데 원래의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기만 했는데 왜 원래 자리에 와 있지? 그래서 이 경우도 원래는 이런 계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계단을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떤 조작을 통해 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 착시의 예시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예시 보면은, 자, 이거는 뭐 특별한 이름이 있는 그런 삼지창 포크 모양인데, 자, 이거는 악마의 포크라고 불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자, 지금 이렇게 이 포크의 끝부분에서 이 머리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한 걸 느낄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그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는 그게 이렇게 없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착시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렇게 짚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볼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펜로즈 삼각형이라는 그런 특별한 입체 삼각형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왜 이게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잘 보이는 그런 예시를 또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주사위를 쌓아서 이런 삼각형 모양을 만들 때,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 면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괜찮아 보이나요? 그냥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낱낱이 뜯어놓고 보면은, 얘가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지? 막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삼각형도 원래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착시 도형을 우리가 이 불가능한 도형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만드는지 우리 이제 등교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중에 등교하고 나서 같이 해볼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바로 착시의 예시구나 라는 것 정도 짚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착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외상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등교 이렇게 해서 학습지 같이 풀어본 친구들은 자, 이 그림이 익숙할 거예요. 이 그림 우리 학습지에 있었던 그림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예시였죠?
그냥 보기에는 되게 막 이렇게 난잡한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난잡한 그림이었는데, 자,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딱 이렇게 시선이랑 수평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 아, 얘가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가 찌그러져서 제대로 된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는 신기한 그림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확인 아직 못한 친구들 있다면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 아니면 뭐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한번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고 보면은 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봐도 또 새로운 글씨가 보이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외상의 예시예요. 외상이 무엇이냐면, 자, 왜곡된 상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비틀어져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보기 힘들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그림인데, 자, 어떤 특별한 각도에서 볼 때 제대로 된 그림이 나타나는, 제대로 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외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뭐 돈 미리 이렇게 돈 안 내고 자, 외상할게요 이런 외상이 아니라, 자, 얘는 아예 이자 써가지고 외상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외상의 개념을 한번 보고 가면은, 자, 외상은 이렇게 우리 아까 설명했던 대로 특별한 각도에서 볼 때 이 원래 그림이 원래 숨겨져 있던 모습이 보이는 걸 바로 외상이라고 해요. 자, 왜곡된 상이다. 그래서 외상이라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시도 선생님이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본 적 있나요? 자, 서울 쪽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점점 이 경기도 쪽에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주 보는데, 자, 횡단보도 앞에, 특히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옐로우 카펫이라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이상한 그냥 무늬가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정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여요. 자, 지금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램프를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가로등을 달아놨는데, 자, 이 가로등에서 이렇게 불빛이 쫙 내리쬐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전등에 불빛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처음 볼 때는 이렇게 비뚤어진 그런 도형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정면에서 어떤 특별한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전등의 모습을 나타낸 거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운전자들이 잘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고 거기에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외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보는 각도만 다르게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보는 것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특별한 거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거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그러니까 정리 노트 보면은, 자, 거기 외상 부분에 맨 밑부분에 그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자, 지금 굉장히 비뚤어진 고양이에요.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원래 그림인데, 자, 그냥 보기에는, 자, 머리 쪽이 막 이렇게 되게 넓게 퍼져 있고 몸 쪽은 또 이렇게 작게 표현돼 있고, 자, 그런데 이거를 가운데 원기둥, 이렇게 동그란 휴지심에 이렇게 거울 만 것처럼 이런 원기둥 모양 거울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가운데에 원래의 그 그림이, 정상적인 고양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거랑 비슷한 예시로, 자, 이렇게 지금 접시 모양이에요. 접시 모양. 접시 모양 뭐 무늬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거기 가운데에 동그라미 부분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에다가 원뿔 모양, 그러니까 고깔 모양, 우리 뭐 생일 모자 이렇게 고깔 모양 거울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그 거울 안에 거울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장미꽃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이렇게 특별한 거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를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바꿔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그림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바로 외상의 예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외상 어렵지 않으니까 왜곡된 상인데 우리가 특별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특별한 각도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특별한 뭐 거울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특별한 각도를 만들어 주던가, 이렇게 해서 특별한 각도에서 특별한 위치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된 모습이 나타나는 걸 외상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착시랑 외상이란 두 개념에 대해 배웠어요. 착시는 우리가 외부 정보들, 다른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을 갖고 오는 게 바로 착시예요.
우리가 원래 얘는 무슨 색깔이야, 이 사이에 차이는 뭐가 있어, 뭐 길이의 차이는 어떻고 크기의 차이는 뭐가 어때,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자, 주변 정보들 때문에 그게 잘못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착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외상은 우리가 왜곡된, 우리가 좀 이렇게 비뚤어진 상들인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좀 이상한 그런 모양인데, 특별한 각도,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든지 해서 특별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은 원래 숨겨져 있던 그 그림이 나타나는 게 바로 외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도 잘 정리해 놓고 우리 시험에서도 잘 이용해서 문제들 잘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이것과 관련된 활동들 선생님이 많이 준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만나서 여러 활동들로 시간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에 봐요.